입니다. 1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주계열성, 기역, 니은, 디귿의 반지름과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그래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죠. 과학을 잘하려면 그래프를 잘 봐야 되고, 그래프를 잘하려면 축을 잘 봐야 됩니다. 세로축은 반지름이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로축은 표면 온도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읽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반지름에서 태양이 1이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값을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보면은 반지름이 태양과 비슷하고요. 표면 온도는 한 600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주계열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태양으로 봐도 상관없겠죠? 자, 동그라미 기억이 주계열 단계를 벗어나면 중심에게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자, 일단 주계열 단계,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는 단계를 벗어났는데 중심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CNO 순환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PP 연쇄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다 그랬고, 주계열성의 질량이 충분히 커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은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해지고요. 주계열성의 질량이 작아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은 PP 연쇄 반응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중심에게선 주로 대류에 의한 에너지가 전달된다. 자, 주계열성의 질량이 충분히 커지면요, 중심핵에서는 대류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바깥층에는 복사층이 생기죠. 태양 단계에서는 그냥 핵이랑 복사층이랑 대류층이 있게 될 겁니다. 자, 니은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디귿은 백색 외성으로 진화한다. 보시면 표면 온도가 거의 4만도를 넘나들고 있죠. 자, 이렇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진화의 마지막 단계 때 백색 위성이 아니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되겠죠. 3점짜리 문제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많은 개념을 요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12번. 그림 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 표층의 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는 수온 염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수온 염분도에서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한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그 밀도가 높은 부분이라 그랬고요. 염분이 낮고 수온이 높을수록 소한 부분, 밀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강물의 유입으로 A의 염분이 주변보다 낮다. 자, A 지역은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인데, 여기가 제주도네요. 제주. 여기 A는 양쯔강이 흘러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보다 그 염분이 낮아지는 요인은 물의 공급이 있습니다. 담수. 자, 강물의 유입이라든지 해빙이라든지 강수, 비가 내리는다든지 해가지고 그 표층의 염분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보니까 강이 흘러나오고 있죠. 강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염분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구분해보면 되겠죠. 자, B의 수온은 한 1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염분은요,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죠? B. C는요? C는 수온이 딱 16이고요. 16도고요. 염분은 한 3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려보면 되겠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자, 밀도 뭐가 더 높아요? 밀도. C가 훨씬 높네요. C가 크다. B가 C보다 작다가 맞겠습니다. D가 수온만을 고려할 때 산소 기체 용해도는 B가 C보다 작다. 자, 기체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수온 B랑 C 중에서 어떤 게 더 낮습니까? B가 훨씬 낮죠. 기체 용해도는 B가 C보다 크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림은 대륙과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암석의 용융 곡선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어떤 용융 곡선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역은요. 화강암 플러스 물. 화강암에 물이 첨가됐을 때 용융곡선이고요. 니은은 멘틀 플러스 물.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고요. 동그라미 디귿은 멘틀의 용융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물이 첨가되면은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A에서 A'로 가는 과정. 여기로 가는 과정이랑요. B에서 B'로 가는 과정.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많다. 자, 여기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라고 그랬죠? 화강암. 현, 안, 유, 반, 섬, 화.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iO2 함량은 화강암으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현무암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멘틀의 용융곡선은 멘틀은 감람암이라 그랬죠. 여기 현무암보다 좀 더 SiO2 함량이 낮은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A'로 생성되는 마그마, 유무남질 마그마죠. 유무남질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많다. 맞겠습니다. 자, 니은. B에서 B' 과정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 자, B에서 B' 상승하고 있죠? 주변보다 온도가 높죠? 여기 가로축의 온도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잖아요. 디귿.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 자,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의 용융 곡선은 변했습니다. 자, 근데 해양 하부, 다음 대륙 하부.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 어디가 더 깊습니까? 대륙이 더 깊죠? 해양이 더 얕고요. 해양 하부가 디귿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그냥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읽어보고 그래프만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그 화면을 멈추면서 다시 들으면서 문제 푸셔도 좋습니다. 제가 보통 천천히 녹화해봤는데 천천히 녹화하면은 텐션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지 조금 더 듣기가 편한 것 같아요. 14번. 표는 여러 별들의 절대 등급을 분광형과 광도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광도 계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광도 계급이 있는데 그 HR도 그려보면요. 1, 3, 5 이런 식으로 광도 계급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L 세로축이 광도입니다. 광도 계급 숫자가 작아질수록 보통은 광도가 커지고요. 그 다음 반지름도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일단 제일 첫 번째 비제로 분광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 뭐가 제일 높나요? 여기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상승하죠. 얘가 광도가 제일 높네요. 여기 가가 광도가 제일 낮고요. A0도 볼까요? A0도 얘가 광도가 제일 높네요. 다른 애들도요. 다가 등급이 제일 작고요. 가가 등급이 제일 큽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다가 초거성이고요. 나가 거성이고 가가 주계열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기만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요. 가는 주계열성이다. 맞죠?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반대로 얘기하면 등급이 제일 큰 표면 온도가 가장 낮다. G형이죠. O, B, A, F, G, K, M, O 배합화 잠깐만 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나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 G0형이죠.
근데 여기 M형이 있잖아요. 광도가 가장 작은 별의 표면도 가장 낮다. 아니죠. D가 다에서 별의 반지름은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다. 자, 다이에서 별의 반지름이 G0인 별과 M0인 별, 이 두 개를 비교해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광도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표면 온도가 달라요. 일단 G0가 표면 온도가 더 높고 M0가 표면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근데 광도는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크니까 광도가 같기 위해서는 G0의 반지름이 작고 M0의 반지름이 커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의 반지름은 G0인 별이 M0인 별보다 작죠. 15번. 그림은 해수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남북 방향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그라미 기역과 동그라미 리에는 각각 북위 60도와 남위 60도 중 하나이다 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대기 대순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대기 대순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적도지방이 제일 뜨겁겠죠. 적도지방이 제일 뜨거우니까 여기 뜨거운 적도지방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공기가 상승하니까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적도 쪽으로 공기가 몰려들겠죠. 그다음 위쪽에는 공기가 많이 차니까 주변으로 퍼져 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기 대순환이 쭉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도 부근 쪽으로 공기들이 밀려들어야겠죠. 공기들이 밀려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걸 알아야겠네요. 네, 이걸 알아요. 자, 일단 적도 쪽으로 공기가 밀려드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는 남풍이고요. 마이너스는 북풍이래요. 자, 그럼 플러스, 여기 플러스이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남풍이 부는구나. 자, 남쪽에서 바람이 부르니까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되니까 여기가 북풍이겠죠. 이지합니다. 동그라미 기역은 60, 남이 60도이다. 맞죠? 니은 A에서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헤들리 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여기 적도 지방에서는요. B가 폐류, 해류는 B에서 나타난다. 자, 여기 보세요. 북쪽이죠. 북쪽이잖아요. 자, 북쪽 중위도 지방에서 나타나는 해류는 페루 해류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습니다. 페루 해류는 남반구에서 나타나요. 여기는 북반구입니다. 16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코비 우주 망원경과 WMAP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와 B는 지구에서 관측한 시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인데요. 이 그림 보고서 좀 약간 배신감 느꼈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주 배경 복사 일정하다면서 여기 그림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할 수 있는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몇 도 차이입니까? 뭐 많이 차이 나도 300 마이크로 켈빈이죠. 자, 우주 배경 복사는 0.7 켈빈 일정하게 전 우주에서 관측된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일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켈빈 0.0003 켈빈. 요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 코비로 관측한 거랑 WMAP으로 관측한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기술의 발전으로 해상도가 증가했습니다. 나아가 가보다 온도 편차 형태가 더욱 세밀해 보이는 것은 관측 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코비 위성이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 언저리고 여기 WMAP이 2010년도 언저리입니다. 거의 10년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측 기술의 발달로 해상도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검색해보세요. 몇 년도 차이가 나는지. 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니은 A와 B는 빛을 통하여 현재 상호작용할 수가 없죠. 우주의 반대쪽입니다. 자, 우주의 반대쪽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자,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의 속도로 보내도 다시 돌아오는데 또 빛의 속도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냐? 일단은 137억 광년이에요. 한쪽으로만 간다 해도. 통신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겠죠. 빛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A와 B의 온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급팽창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우주의 등방성, 균질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쪽입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깊이에 따른 지층과 화성암의 연령을 나는 방사성 원소 A, X와 Y의 붕괴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성암 B와 D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고 현재 B와 D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 각각 처음에 50과 25%이다.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50과 25%래. 자, 근데 연령, 깊이에 따른 연령이네요. 연령 보니까 B와 D가 연령이 다르죠? 연령이 다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X가 50%일 때랑 Y가 25%일 때 보면은 얘는 연령이 같게 되네요. Y가 50%일 때랑 X가 25%일 때랑 연령이 다르죠? 그리고 연령 D가 B보다 더 많죠. 그렇단 얘기는 X가 D고 Y가 B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층의 하부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A층의 하부 여기 암석 조각에는 B의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는데, 자, 부정합 기저여감은 부정합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부정합. 자, A랑 B가 부정합 관계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B 보면은 연속적으로 안 쌓였죠. 연속적으로 쌓였다면은 시간이 연속적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연속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어요. B가 A보다 어리죠. 그려볼게요. 만약에 A랑 B가 부정합이라고 한다면은 B가 쌓이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A가 쌓여야 되잖아요. 근데 A가 만들어진 다음에 B가 만들어졌대. 그렇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B가 관입을 했다는 얘기죠. D도 C보다 어리네요. 얘도 관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B의 암석 조각이 발견될 수가 없겠죠. 차라리 B에서 A의 포획감이 발견될 수는 있겠죠. 니은 반감기는 X가 Y의 2배이다. 반감기 X 2억 년이고요. Y는요 반감기 1억 년이네요. 방금 2배 맞죠? B와 D의 연령 차이는 3억 년이다. 아까 얘기했죠? D는 4억 년, B는 1억 년. 연령 차이는 3억 년. 맞네요. 자, 18번 식현상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행성이 식현상을 일으킬 때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두 중심별의 반지름은 같고 각 행성은 원궤도를 따라 공전하며 공전궤도면은 관측자의 선문과 나란하다.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 그래프 보세요. 4시간 2시간 어디가 더 길어요? 가가 나보다 길죠? 니은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약 0.3배이다. 보면 여기 밝기 감소량 0.03이고 여기 밝기 감소량 0.010이네요. 밝기가 감소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 근데 우리 밝기 감소량 차이는 행성이 가리는 면적이잖아요. 행성의 반지름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라. 자, 요게 3배 차이가 난대요. 자, 식을 써보겠습니다. 요게 3배여야지 나의 그 가리는 면적과 비슷해진대요. 자, 얘를 정리를 해보면요. 나의 반지름이 가의 반지름의 약 1.7배 정도 크죠? 얘는 X가 되겠습니다.
D가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전. 자, 관측자, 옵저버, 다음 중심별, 다음 행성. 이 둘은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공전을 하죠. 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에는요. 멀어지고 있죠. 적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식현상이 끝난 후에는요. 다시 다가오고 있죠. 청색 편의가 나타납니다. 그렇단 얘기. 직전은 적색, 직후는 청색. 길다? 맞죠?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림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 자극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고지자기 극은 남아메리카 대륙의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남극이고 지리상의 남극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 지적의 남극은 지리상의 남극과 일치한다. 요게 지구과학 원 복각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지자기 극과 지리상의 극이 항상 일치합니다. 지구과학 원에서는요.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빈약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학습지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A 지점의 위치에서 관측한 고지자기 극까지의 거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500만 년 전에 500만 년 전? 100만 년 전. 그럼 5억 년 전이에요, 여긴. 5억 년 전에는요. A와 지리상의 남극의 위치는 이 정도 차이가 났을 거고요. 4억 년 전에는 A랑 남극의 위치랑 이 정도 차이가 났을 거고요. 자, 이렇게 쭉쭉 지나가다 보면은 300만 년 전에 A랑 남극의 위치가 제일 적게 A와 남극 간의 거리가 제일 적게 위치한 걸 알 수가 있죠. 이걸로 뭘 알 수가 있냐? 요때 남아메리카 대륙이 여기 남극 쪽에 위치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억 년 전에는 북반구에 위치하였다. 볼게요. 만약 남아메리카 대륙이 북반구에 위치해 있었다면은 거리가 지금 현재 남극과 요만큼 차이가 났어야겠죠. 근데 과거엔 남극이 여기였어요. 과거에는. 자, 현재의 남아메리카 대륙이 북반구에 위치한다면은 차이가 극과 남극과의 남극과의 거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될 거예요. 근데 5억 년 전에는 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이 한 이쯤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니은 복각의 절대값은 3억 년 전일 때가 2억 5천만 년 전일 때보다 컸다. 복각의 절대값은 극에 가까워질수록 커지고요. 극에서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극에서 뭐가 가까웠는지 보면 되겠죠. 3억 년 전일 때가 훨씬 컸겠네요. 남극과 가까우니까. 자, 2억 5천만 년 전일 때는 1700만 년 전일 때보다 북쪽에 위치하였다. 남쪽에 위치했겠죠. 이 남극까지의 거리가 남극까지의 상대적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7천만 년 전일 때가 2억 5천만 년 전일 때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했겠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돼요. 자, 아까 그 거리를 다시 가져온 겁니다. 1억 7천만 년 전일 때랑 2억 5천만 년 전일 때 북쪽에 위치했다. X. 자, 20번 문제 여러분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막 엄청 꼬여놓고
꼬고 꼬아놨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림 유형 1과 유형 2의 이는 두 물리량 x와 y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인데 엄청 많이 꼬아놨죠. 자, 유형 1 볼게요. 유형 1 보면은 x가 증가하면 y도 따라 증가하죠. 유형 2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죠. 쉽게 얘기하면 뭐냐? x와 y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형 2는 x와 y가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을 x와 y로 구분해 놨고요. 이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는 반비례이다. 여기가 반비례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동태평양 저군형 구름의 편차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쭉 써보세요. 여기다가 엘니뇨가 증가하면은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의 편차가 증가하고요. 라니냐 때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엘니뇨가 발생하면은 서태평양이 더 낮아지고 동태평양이 증가하니까 여기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라니냐는 서태평양으로 물이 더 많이 올리니까 얘는 증가하게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기가 좀 어렵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평상시에는 여기 서태평양에 상승기류가 위치하고요. 동태평양에 하강기류가 위치합니다. 근데 엘니뇨가 발생한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요. 여기 표층해수를 못 끌고 가니까 다시 표층해수가 육지에서 먼 곳이 제일 따뜻해지고 상승기류가 바다의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 서태평양 비교해 볼게요. 옛날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따뜻한 물이 좀 덜 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가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 해수면 높이도 하강하겠고 수온도 감소하겠죠. 자, 동태평양에 엘니뇨가 발생할 때 동태평양에는요 물을 안 끌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겠고요. 용승, 여기 빈자리가 안 생기니까 바닷물이 덜 올라오겠죠. 용승 약화되고요. 수온은 증가하고 용존산소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포인트가 뭐냐? 이 무역풍이에요. 무역풍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무역풍이 강하니까 표층해수를 많이 끌고 가니까 서태평양이 더 더워질 거고,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표층해수 덜 끌고 가니까 서태평양은 덜 더워지고 동태평양은 덜 추워지고,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복습하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제가 일단 빨리 풀 수 있도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X가 증가하니까 Y는 감소했죠. X가 감소하니까 Y는 증가했죠. 아, 얘는 반비례 관계구나. 그럼 유형 2번이 되겠네요. 맞죠? 니은 동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엘니뇨일 때는 깊어지고요. 라니냐일 때는 얕아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증간. 여기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디귿 B는 얘가 감소하니까 같이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같이 증가하니까 1번이다. 비례 관계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고 어려웠던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온라인 클래스 끝나고서 학교에 와서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나와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다 같이 못 풀겠죠? 화이팅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